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음식을 파는데도 포장을 잘 해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상이라든지 또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또는 내가 얼굴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약점이란 이런 걸 찾아내서 때로는 옷도 그에 맞도록 입고 미용도 그에 맞도록 하고 얼굴이 맞지 않으면 약간 성형을 해서 고치고 이렇게 겉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접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정국이니까 이야기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 실력은 있는데 왠지 정이 쪼잔하게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보면 말도 어버버버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폼도 뭐 이상하고 다리도 쩍 벌리고 이랬는데 생긴 꼴이 좀 뭐든 믿음성이가. 그것서 오는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리레이션이라는 건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본인의 직업을 하려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라는 사람도 이제 강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해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저 영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외면적인 일이거든요. 그걸 아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보다 이제 그런 속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 윤 후보하고 이재명이하고 둘이서 양파의 싸움인데 제일 처음 스타팅을 할 때는 스타트를 둘이가 걸 때는 아마 생긴 모습이 믿음성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윤 후보가 월등스럽게 지지율이 높았어. 하나는 영 양아치같이 생겨놓으니까 영 떨어져 있다가 이게 내면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점 떨어지고 지금 현재 시계에서 얼추 평등한 크로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대선을 지휘하고 또 조언해주는 캠프에서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세히 살피는데 굉장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넥타이 하나 매는 거, 옷차림 하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컬러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콩익대학에서도 가르치는데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색깔이 있어요. 그걸 분석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 나도 그걸 받아봤는데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그에 영 맞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영 사람이 벙벙하게 뜬 게 이상해지는데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그게 합당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 직업을 이제 좀 있으면 그에 대한 강좌도 하고 이럴 텐데 자기 직업에 대한 것은 정말 잘 하는 사람은 그 뭐랄까 벨 물건도 아닌 걸 가지고 잘해서 비싸게 받아 먹을 줄 아는 그런 영업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턱도 없는 걸 갖고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좋은 알짜배기인데 공짜로 가르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지금 특히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예.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 6기 수료했고요. 음. 지금 온라인으로 향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음. 현재는 향기 브랜드를 음. 좀 새롭게 만들려고 진행 중이고 컬러 테라피도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컬러 테라피도, 네. 테라피도. 네. 그래서 그 컬러 테라피 그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간단하죠. 어렵지 예. 않아서 향기랑 컬러랑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브랜드로 만들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무엇인가 감성이 탁 맞고 겉으로 나타나는 자기의 이 호응도가 맞을 때는 굉장한 서로 애정의 폭발력을 내거든요. 그게 비틀어져 있을 때는 청금을 주든지 아무리 잘해줘도 이 감정의 동요를 못하는 것 아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고 있는 향수라든지 향기라든지 컬러 테라피를 하면 수익을 좀 냅니까? 지금은 뭐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것이요. 사실은 상품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상품화 시켜야 그 돈이 되는데, 예? 상품화 시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거든요. 특히 요새 내가 텔레비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입고 난 옷을 상당히 자세히 본다고. 근데 영 잘못하고 있어. 색깔이 안 맞아요, 색깔이. 네? 역대 정치인 중에서 외국 사람, 미국 대통령 중에 옷을 제일 잘 입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자기가 컬러 테라피를 해보니까 검정색이 맞아요, 검정색. 그래서 오바마가 입고 나오는 양복 중에 색깔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검정색이에요. 그래,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왔을 때 그 코튼, 그에 맞는 브랜드가 맞는 색깔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권력이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요즘 입고 나오는 것이 덩치는 큰 사람이 베지색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벙벙하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또 하나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몰라도 저 사람 이마가 좀 넓어. 그러니까 옛날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 머리를 좀 앞으로 좀 가렸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뒤로 바짝 넘겼다고. 그럼 사람이 훤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하나 결점이 있는 게 미운 짓을 하면 그 얼굴이 계속 밉게 보여. 꼴도 보기 싫어진다고. 그럼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마누라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마누라하고 잘못한 것이 상상이 떠오르도록 하는 얼굴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보는 어떤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색깔의 옷을 찾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걸 구해가면서 세상을 살.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은 하고 있는 일의 자기 일을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네? 교수님은? 저도 6기 마스터 했었고요. 강금지하고. 저는 지금 을지로에 있는 회사 다니고 있고 회사 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마음속에 항상 새로운 것, 나의 직업, 진짜 직업을 찾고 싶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또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말 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잘못한 부분이 직장을 끝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준비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해서 몽땅 다 망해버리고 뒤에 가서 노인 빈곤으로 몰리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몇 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살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은.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일을 하는 때까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때까지 내가 직장 이후에 해야 할 일을 그때부터 고민하고 개척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급하게 서두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막막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참 잘못한 일이죠.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내 아젠다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아주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은 또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겪어보시고 그래서 자기 일을 찾으셔야 한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주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만일 돈을 벌면 얼마만큼 벌을 수 있을 것인가? 명예를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나를 아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남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중간에 가면 이혼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내와 관계되는 나와의 자식과의 관계, 나와 형제들하고의 문제, 내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모든 걸 총체적으로 내 자신이 알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멘토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멘토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의 비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스터니까 마스터 위에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멘토링을 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치부를 숨겨. 남편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으면서 우리 남편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돈도 없으면 좀 있는 척 한다든지, 좀 있으면 숨긴다든지. 사람은 자기만의 시크릿 가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를 해서 자기 인생을 상담해 주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오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해도 나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내 프라이버시에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참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기의 그 습성에 맞는 철학관 또는 뭐 점쟁이, 무당, 극단적으로는 좀 수준 있는 사람은 목사, 뭐 신부 또는 스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선생님, 스님, 내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 그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또 그러고 솔직히 승려고 목사고 신부고 누구든지 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발가벗겨 놓으면 내가 치명적으로 내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또 내가 창피스럽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카텐을 걷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멘토링을 받아도 그게 정확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에게 그걸 알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본인을 철저하게 잘 이렇게 정직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본인의 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명한 점술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속을 이야기하지 않은 나를 턱 보는 순간 당신은 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무엇이 고민이고 막 이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보면 홀랑 넘어가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현 시점인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은 뭐냐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자신을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 이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를 좀 속여요. 남한테도 내 걸 속이는 일이 있지만 자기한테도 속인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야만이 훌륭한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는 친구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거짓말을 하면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데 결국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형무소로 가고 이런다고요. 우리가 자세히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라. 그게 역경의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알자. 나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람은 상대적인 동물이 돼서 자기 혼자만 못 살거든요. 꼭 누구를 만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나는 1인칭이고 여러분 2인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자는 거예요. 그 주역을 공부하면 그냥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3, 40회 정도의 강의를 하는데 요 코로나 시국이라도 작년에 보니까 한 20 몇 개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뭐 강의를 하면 막 싸구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난 돈을 작게 주는 강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이 가치가 떨어져요. 작게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한 30분간은 정문적답을 해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한테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대중이 있는 가운데 질문하는 것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요. 그 사람들한테 엉터리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가 있을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그 사람만이 저 엉터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되지만은 100명이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한 엉터리가 되면 100명들이 전부 다 내보고 공격하기를 좀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문적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면 상대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게 주역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럼 그 세 번째는 뭐냐면 3인칭이라는 건데 3인칭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들 대다수 뭐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알자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언제쯤 통일이 되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다음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할 것이고 이걸 미리 알자는 거예요. 그게 역경이 세 번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역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려고 하면 대중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디어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요새 분들은 연속극을 엄청 좋아하면서 뉴스는 잘 안 보려고 그런다고요. 꼭 뉴스를 보고 시사를 보도록 해라.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현재의 대선 전국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고 또 그다음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 눈을 가지도록 해라. 그럼 가짜 뉴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튜브 매체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기가 아주 있는 것, 그 사람 말이 맞아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그게 가짜가 적은 거예요. 그 가짜 뉴스를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는 소문이 나요. 손 엉터리다는 소문이 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미가 있거든요. 특히 유튜브 중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가로 세로 연구소 같은 이런 가연연 같은 거는 가짜가 엄청 많은데도 인기가 있다고. 왜냐하면 가짜 이야기를 하면 속이 시원하니까 사람이 듣는데도 그게 저게 엉터리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듣거든요. 그런 걸 본인이 엉터리와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는 눈을 가지도록 해라. 세 번째는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대중적으로 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야기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위선자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험난한 고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투표율도 엄청 작고 누가 뭘 해먹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정부패가 뒤끓고 한 번 정권을 잡은 정당이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사실은 썩는다고 해요. 그래서 역경의 이야기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치는 흩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거짓말이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뭉치면 썩어요. 제일 많이 썩은 나라가 이북입니다. 딱 뭉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뭉치려고 하면 흩어져 버리고 흩어지면 뭉치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전두환이가 할 때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굿이 나고 막 나라가 막 산산조각이 나고 이럴 때 내가 데모하는 광경을 내하고 같이 옥상에서 어떤 노인하고 같이 봤는데 노인의 이야기하면 나라 망하겠다는 거예요.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이럴 때 난 속으로 우리나라가 숨쉬고 있다.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한 2번 정도 하면 진보 정권이 한 2번 정도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 우리나라가 깨끗한 정치를 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마스크라 해서 희한한 마스크를 사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팔지도 못하고 창고비만 주고 있어도 국민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을 볼 때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정당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미디어를 잘 정확하게 폼으로 인해서 앞으로 앞날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상대를 예측하는 눈을 가지는 것은 역경의 그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익힘으로써 상대를 분석하여. 이 주역이 분석의 학문입니다. 그게 뭐 점을 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역을 공부하면 상대를 굉장히 잘 분석해내요. 내 자신도 분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평생 벌어야 할 돈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역경을 공부한 사람은 은간생심, 꿈도 못 꿀 짓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 거예요? 턱도 아닌 사람 여자한테 이야까지 하고 뭐 사랑하니 이런 소리 안 한다면 자기한테 맞는 거. 그게 역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과의 장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 여자와 사는 것도 큰 과한 일이고, 이 말. 나이 많은 가부가 젊은 남자를 탐하는 것도 크게 과한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끼리끼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같이 나 많은 사람이, 이리 젊은 사람하고, 당신 조소하면, 이 수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자신도 보면, 내하고 비슷한 여자를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 솔직히 이야기해서. 완전 할망구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도 자기한테 품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장도 제대로, 시의원도 한번 못 해볼 인물이, 나는 시장을 한번 해야 되겠어 하면서 끄떡거리고 다니면 그 집안의 폐가망신이거든요. 내게 맞는 욕심을 부리도록 해라.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재벌이 되겠어 하면 그 이야기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하고 맞는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기반을 쌓아라. 그런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아까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알게 이제 이 역경을 공부한 사람은 나를 알자. 상대를 파악하라. 세상의 흐름을 알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알자는 것 중에 주로 내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내가 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건 내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걸 알거든. 그게 시간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힘든 사람이 내일 되면 좋습니다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엇인가 내가 생각 무엇이 될 듯하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 감을 잡아요. 본인이. 앞내릴 땐 감을. 그런데 그게 감을 잡는 것에도 냉정하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 감을 약간 맛이 간 사람들처럼 잡으면 그 엉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운이 좋은 것은 어떻게 타이밍하고 내가 공간하고 맞는 사람이 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꼈죠? 예? 오늘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그날 되면 착 팔리기도 하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 시간이 좀 어긋난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별로 무리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지는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잘 될 일인데도 엉뚱한 헛방을 고르는 일이 많다고요. 틀림없이 예측해서 이건 틀림없이 잘 된다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파멸시키는 일이 오거든 내게 경계할 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지금 이분이 이제 홍삼 장사를 한다 했거든요. 홍삼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럼 홍삼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건강식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홍삼하고 인삼하고 되게 다릅니까? 인삼은 그 생물 자체를 인삼이라고 어, 하고요. 그 인삼을 한 번 쪘을 때 그 사포닌 성분이 붉게 변하는 걸 홍삼이라고. 근데 그럼 요새 말하는 이야기대로 이제 생야채를 먹어야 비타민도 많고 좋은데 그러면 생으로 되어 있는 인삼을 먹어야 더 좋지 왜 푹 삶아가지고 찌고 말리고 한 홍삼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생일에 맞는 체질이고 체질이라는 건 그 소화를 시켜내야 내 걸 만드는 건데 생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도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삼에게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을 최대한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홍삼이거든요. 예? 홍삼인데 난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장사를 하면서 조금 개발을 해보는 게 좋으라 보는 게 홍삼이든 인삼이든 사람 몸에 들어가면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리고 몸에 무리가 와요. 뭐 어떻게 무리가 왔냐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먹지 말아 하거든요. 왜 먹지 말라는 줄 압니까? 간에 무리가 가서 그렇습니다. 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급격히 나빠지고 홍삼을 먹으면 작게 나빠지면서 면역력이라든지 또는 정력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최대한 좋게 만드는 것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요새 발효 홍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안 생깁니까? 그래, 발효 홍삼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사람들한테 먹이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굉장히 건강이 나빴어요. 그래, 머리도 빠지고, 뭐 그때 나이가 60대인데도 막 노인처럼 이렇게 변했는데, 좀 건강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헬스케어를 하게 된 원인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계호 교수가 칼라푸드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이렇게 암으로 잃어버리고 난 후에 왜 잃어버렸는가를 그 사람 화학 교수인데 문헌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영양의 불균형 속에서 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칼라푸드를 하는데 이제 생야채를 어떻게 먹느냐면 우리가 이제 무지개 색깔을 말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주노초 흑백보라고 설명을 하면서 빨간 것,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뭐 이래가지고 뒤에는 그 여러 가지의 색깔의 음식을 그 생으로 먹어라. 그걸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아침을 그렇게 이제 먹지 않고 순수하게 야채만 먹었어. 거기다가 토마토하고 견과류하고를 섞어서 이제 내 특이대로 식단을 바꿔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년을 먹었어. 그러니까 노화를 굉장히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자기 건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한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푸딩을 아주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 봐집니다. 근데 이제 왜 내가 홍삼을 판다고 할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홍삼 장사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젠다가 딱 정해진 것이거든요. 판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먹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서 먹고 또 월급 받는 식으로 남는 게 딱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폭이 좀 강해야 많이 벌기도 하고 작게 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해, 그걸 그대로 해 나가면서 내가 만일 돈을 좀 더 벌고 싶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아지리라 봐집니다. 아직까지 그 홍삼만 하고 있죠. 그렇죠. 큰일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상이 이제 키가 크거든요. 그러고 쭉쭉 뻗어 있어요, 몸이. 그래서 늘씬하고 보기가 좋죠. 그 이분, 이걸 이제 우리 관상학에서는 목형자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고지식해요. 그 얼굴은 둥글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도 잘 변화를 못 한다고요. 그러고, 가정을 지키는 데는 좋습니다. 남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애들하고 끝까지 그 집안을 사수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줄기가 강해서 끝까지 간다고요. 그 대신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못하거든요. 범성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 자신 속에 있는 변화를 잘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네.